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 보는 미래 세상 모습인데요. 재밌는 기술들 같이 보시고 같이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CES에서는 전 세계 150여 개국 그리고 4천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한 800여 개 정도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띄는 기술들 있는데요. 오늘 한번 AI 안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술이 많이 진화했다고요? 이거 안경은 사실 저희가 눈만 이렇게 보면 모든 걸 이 AI 안경이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진 촬영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 이거는 사실 핸드폰이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다가 더해서 결제 시스템 내가 눈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거의 결제도 할 수 있고요. 안경을 통해서. 네, 안경을 네. 통해서요. 그리고 안경을 통해서 사실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AI랑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AI가 보게 만든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이게 그 메타사에서 미국 메타사에서 나온 최근에 레이벤 안경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 100만 개 이상 팔렸대요. 벌써. 네. 벌써요? 네, 그리고 굉장히 히트랍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 AI가 영어만 아직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배터리가 약간 수명이 짧아서 여분의 안경을 좀 자주 들고 다니셔야 되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3D 안경 끼고서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처럼 그런 불편함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AI 안경도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네, 무게도 사실상 굉장히 가볍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배터리 문제만 좀 해결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아마 한글 패치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CES에서 이 AI 안경들이 중국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CES에서의 중국 AI 안경 업체들 총력전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화면에도 아까 나왔지만 로키드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알리페이로 결제 기능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던 거를 우리의 그 안경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접는 것도 만들어 보고 뭐 열리는 거 뭐 여러 가지 네, 유형이 네. 많은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또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제는 우리가 안경으로까지 되어서 이제 뭐 시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서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공을 들이는 거예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구글하고 이제 삼성이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할 거고 내년도에는 이제 애플이 또 출시할 거거든요. AI 안경. AI 안경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초격차로 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CES에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안경들뿐만 아니라 올해 그 CES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로봇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 취재 나가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중국 로봇들 정말 눈에 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보여드린 로봇들은 중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나라 거 좀 봤는데 중국 뭐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이 로봇이 중국이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산업용 로봇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이고요. 중국산. 예, 그리고 상업용 로봇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심지어 80%가 지금 중국산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왜 이렇게 로봇에 진심이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령화 되게 심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고령화 빨리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노동력 부족, 거기다가 앞으로 군사적인 수요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로봇의 진심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크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가성비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딥시크 같은 중국산 AI가 나오면서 이 AI를 자국산과 접목시킬 수 있고
이걸 굉장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아까 화면에 보셨는데 마지막에 보였던 그 자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매년 자리 잡던 그 자리를 그 메인 전시관 자리를 중국 기업이 이번에는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움직인 데는 메인 무대를 떠나서 다른 호텔, 그러니까 단독관으로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 메인 무대를 떠나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해지는 반응은 좋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CES에서 자리 잡은 단독관, 다른 호텔로 움직여서 단독관 1,400평 규모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반응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전해지는 목소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장면 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LBCC라고 하죠. 이 CES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홀에 여기에 이제 노스 부스가 있습니다. 노스홀 부스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일 수 있고 또 정말 아까 뭐 이얼선스 네. 구령을 외치면서 뭐 휴머노이드가 막 춤을 추고 뭐 정말 뭐 시찰말로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인데 삼성은 거기에 같이 그냥 휩쓸리지 않겠다. 아, 올해는. 그래서 단독 그 라스베가스 윈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다 단독 매장을 해서 정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실제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품의 라인업들을 보면 이제 가전이잖아요. 네. 근데 가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활형 어떤 체험 공간이 필요한데 정말 이 소음에 뭐 너무나도 휩쓸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내가 본 게 삼성 건지 아하, LG 그럴 수 건지 있겠네요. 샤오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공간을 점령한 어떤 그 신의 한 수를 둬서 많은 정말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시장이 침실처럼 꾸며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저는 갤럭시 워치를 차면은 에어컨이 알아서 온도도 조절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었다고 해요. 눈에 네, 맞습니다.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AI 알고리즘이 자기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 패턴 분석해줘서 최적의 온도, 거기다가 플러스 에너지 절약까지 해주고요. 저 전시장 가보면 또 뭐가 있냐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콤보, 비스포크 AI 콤보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거는 추가적으로 열 부스터가 달려서 더 잘 마르고요. 제습 기능이 더 좋고요. 거기다가 세탁물을 딱 넣으면 세탁물의 무게랑 재질, 얼마나 오염됐는지 감지해서 물이랑 세제를 얼마나 넣고 얼마나 세탁을 하고 얼마나 건조를 해야 될까까지 계산해주고 심지어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바닥의 재질까지 분석해줘서 소음 안 나는 이 세탁 방법이 뭔지까지 분석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그 CES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기술들은 사실 얼마 안 지나서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접목할 수가 있는 만나게 되는 기술들이잖아요. 그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번 주에 나타나는 CES에서 보이는 미래 기술들은 언제쯤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과거에는 뭐 5년 주기나 3년 주기에서 정말 연 단위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네. 이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아하.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또 초추격, 초격차이기 때문에 CES에 출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뭐 몇 달 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아까 우리가 AI 안경도 얘기 나왔지만은 네. 정말 올해 출시되는 것들이고요.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빅테크 쪽의 화두는 AI 안경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CES가 이미 선을 보인 거고 이제 네. 티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휴머노이드도 그래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이제 왜 확장 가능성이 높냐? B2C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전처럼 쓸 수 있는 거고 또 생산 라인에서도 보면 B2B도 될 수 있고 그만큼 확장성이 큽니다. 그래서 CES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올해 아니면 뭐 늦으면 내년도 출시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 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아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실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깜짝 실적 수준입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달한다고 하면 역대 최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8년 3분기에 18조 정도가 최고였는데 이게 이번에 20조로 사상 최대.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가 대충 한 87조 정도 나와서 사상 최대였는데 이번에 93조로 이것을 경신한 그런 게 나왔고요. 이 이면에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AI 랠리와 함께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 뜨겁다, 메모리까지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삼성전자 이런 거 보셨을 때 AI, 반도체 그리고 오늘 나온 실적 이런 거 다 봤을 때 이런 분위기는 계속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반도체 슈퍼 사이클 초호황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메모리, 뭐 뿐만이 아니라 HBM, 나노, 낸드 플래시 뭐 이쪽으로 다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어떤 실적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또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실적이 단일 분기 영업이익 최다고 또 최초이기 때문에 또 이런 주는 상징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CES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한쪽에서는 K-뷰티, K-헬스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K-헬스는 K-안마의자 얘기였고 K-뷰티는 뷰티 디바이스 얘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AA 기능 같이 넣으니까 이제 가전 IT 경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ES에서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K-뷰티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K-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흉터, 스카 뷰티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단순히 어떤 뷰티 측면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 요소들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피부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와 관련된 또 IoT라고 해가지고 인터넷과 연결된 그런 또 AI와 연결된 또 그래서 뭐 뷰티 미러라고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출시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이 자동으로 나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뷰티와 관련된 화장품 제품의 어떤 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솔루션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상상 이상의 어떤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와 그렇죠. 함께. AI와 접목해서. 네. 그게 이번에 CES에서 아하. 정말 다 선보인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CES는 매년 1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CES는 오는 9일까지, 금요일까지 현지 시각에서 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